안녕하세요.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삼전도비가 설치된 사적 101호 삼전도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 11일 오전인데요. 이곳 석촌호수에서 4바퀴 10.25km를 뛰고 나서 석촌호수 서호 바로 북동쪽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삼전도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삼전도비에 관하여 좀 소개해 드리려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삼전도비가 설치된 위치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즉 서쪽 호수의 북동쪽 코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문화유산으로 2014년에 지정된 그 남한산성에서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그 혹한기 엄동설 안에 47일 동안 남한산성 안에 갇혀있던 조선 인조임금을 비롯해서 우리 조선군 13,000명이 남한산성 성곽 외곽 둘레를 에워싸고 있던 청나라 태종의 12만 대군의 그 압박에 결국 못 이기게 돼서 조선 인조는 이곳 삼전도에 나와서 청태종 앞에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우리 조선군은 13,000명, 그 남한산성 외곽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던 청태종의 군사는 12만 대군이니까 10배 정도 우리 조선이 열세인 상황에서 엄동설한 혹한기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화살 이런 총 다양한 무기들이 다 소진돼 가는 상황에 또 식량까지 다 고갈이 되고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전파와 주화파 간에 치열한 그 공방이 있었었는데요. 최명기를 비롯한 이제 주화파와 그 다음에 그 김상헌을 비롯한 주전파 간에 계속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단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무기와 식량이 다 고갈된 그런 상황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서 이제 조선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고 그 남한산성으로 피난할 때는 즉 1636년 12월 14일에 남한산성으로 피난 들어갈 때는 남한산성의 정문인 남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항복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1637년 1월 30일에 남한산성의 서문을 통해서 나와서 이곳 삼전도에 와서 청나라 태종 앞에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그 역사의 현장이 지금부터 한 400년쯤 전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 삼전도가 왜 이곳이 삼전도냐면, 예전에는 이 잠실이 섬이었습니다. 부리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뜰부자, 마을리자, 섬도자에서 잠실 지역이 섬이었었는데요. 이 잠실, 제가 비추고 있는 쪽이 잠실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호텔이 이렇게 있고, 또 이곳에는 이렇게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바로 롯데월드 타워 555m 높이 123층 건물에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 5위 규모. 바로 이 롯데월드 타워에서 직선거리 한 70m 거리에 이곳 삼전도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와 이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삼전도비 간에는 거리가 한 70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 잠실이 그 섬이었습니다. 부리도라는 섬이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잠실의 북쪽, 제가 잠실의 북쪽 방향 잠실대교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잠실대교로 지금 한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한강, 즉 잠실대교가 통과하는 지금의 한강이 과거에는 신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실이라는 섬의 남쪽에는 석촌호수 위치에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이라는 섬 북쪽으로는 신천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의 한강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의 한강이 신천강이었습니다. 잠실이라는 섬의 북쪽에는 신천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잠실의 남쪽에는 이렇게 석촌호수 위치에 송파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잠실 북쪽의 신천강과 잠실 남쪽의 송파강 중에 이 송파강이 한강의 본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1년에 잠실이 개발되면서 이곳 송파강, 지금의 석촌호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송파강의 동쪽과 서쪽 지역을 매립공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1년에 이 송파강에서 매립되지 않은 이 석촌호수만 인공호수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촌호수의 동쪽과 서쪽이 1971년에 매립됨으로써 이 석촌호수는 원래는 송파강이었는데 인공호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9년 전인 1971년에 석촌호수는 송파강의 일부였었는데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실은 이제 육지가 된 겁니다. 왜냐? 잠실의 남쪽에 있던 송파강의 동쪽과 서쪽이 매립되는 바람에 이 잠실이라는 이곳 섬은 육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잠실의 북쪽에 있던 신천강은 한강의 본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곳 석촌호수가 있는 이곳이 과거에는 이제 송파강이었고, 여기에가 삼전나루가 있었습니다. 즉 송파강이 그 당시에는 한강의 본류였었고, 그래서 이곳에 삼전나루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삼전나루가 여기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곳이 이제 삼전도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37년 1월 30일에 조선인조는 병자호란을 끝내기 위해서 항복이라는 치욕의 결단을 내리고 이곳 석촌호수 서호에 있는 삼전나루에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남한산성에서 이곳까지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여기에다 이제 청태종 공덕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 위치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석촌호수,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에 롯데월드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좀 위에 탑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석촌호수 서호 중심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저게 전방 한 100m 지점에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숲에 가려 있습니다만 이 나무 바로 뒤에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선거리 한 30m 전방에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석촌호수에서 18년 2개월 동안 마라톤을 이제 해온 장소인데요. 그래서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청태종 공덕비, 일명 삼전도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냐면 1637년 1월 30일에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은 청나라 황제 태종은 조선 인조한테 명령을 강요를 했답니다. 어떤 강요를 했냐면 청태종을 공덕을 기리는 찬양 비석을 세워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쳐들어오니까 또 다른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청태종이 요구한 대로 조선 인조는 청태종 공덕비를 세웠는데요.
그 당시에 이 청태종 공덕비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가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이 있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이 있고 그 위에가 몸돌, 즉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은 대략 보니까 높이가 한 1.2m, 폭이 한 2.5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거북이 모양입니다. 자,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입니다.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 높이가 한 1.2m, 폭은 한 2.5m 정도 돼 보이고요. 그 위에 이제 본체, 즉 몸돌이라는데 본체는 한 높이가 한 3m 정도 돼 보입니다. 3m 정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머릿돌인데 머릿돌은 용 모양으로 승천하는 용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그 바로 옆에는 그 몸돌하고 머릿돌은 없고 받침돌만 이렇게 그 하나가 있습니다. 받침돌 이것도 이제 그 거북이 모양이긴 한데 그 이렇게 몸돌하고 머릿돌까지 세워진 그 비석에 그 받침돌보다는 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몸돌하고 머릿돌이 다 세워진 비석의 받침돌로서 거북이가 좀 그런 대로 좀 잘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옆에 있는 몸돌과 머릿돌이 없는 받침돌만 있는 이 그 구조물의 조각물의 받침돌은 이렇게 좀 거북이 모양이 좀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좀 작은 크기로 조선 인조는 치욕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석을 세우긴 하는데 좀 작은 크기로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태종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너무 작다라고 비판하면서 더 크게 만들어라 라고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폐기해버리고 더 큰 크기의 저 모양을 만든 거 아니었겠냐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청태종 찬양비를 조선 인조는 청태종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치욕의 비석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비석의 공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랍니다. 그러니까 클대 청나라 청 황제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 대청 황제 공덕비라고 합니다. 일명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에 설치된 비석이니까 삼전도비인데요. 이 비석의 몸체를 보시면 높이가 한 3m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몸체의 전면부에는 왼쪽에는 만주 문자로 공덕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몽골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청나라가 여진족의 후예인 만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석의 전면부 왼쪽에는 만주 문자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그 과거에 원나라를 세웠던 이제 몽골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면의 오른쪽에는 몽골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가보면 이쪽 옆으로 가보면 이 몸돌의 이제 두께를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께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높이는 한 3m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께는 대략 한 30-40cm 정도 돼 보입니다. 30-40cm.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오고 있습니다. 뒷면. 자, 뒷면으로 왔는데요. 뒷면에는 한자로 새겨져 있답니다. 중국의 이제 그 주 민족인 한족이 사용한 한자로 새겨졌습니다. 이 뒷면에는 여기 안내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받침돌의 뒷부분도 한번 보시죠. 받침돌의 뒷부분, 그 다음에 폐기된 그 엉성한 그 받침돌의 뒷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전도비의 뒷부분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멀지도 않습니다. 7-80m 거리에 롯데월드 타워 건물이 보입니다. 세계 5위 규모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이 삼전도비가 세워진 지역에
북동쪽 한 70m 지점이 있습니다. 북동쪽 70m 지점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석촌호수, 여기 이제 석촌호수 조깅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조깅로입니다. 저희가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호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입니다. 석촌호수 서쪽 호수 서호고, 그 서호의 북쪽에 있는 조깅로에 이렇게 산책객들이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야 되고, 바로 그 옆에, 바로 석촌호수 서호의 북동쪽의 코너에 이렇게 삼전도비 비각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삼전도비 비각으로부터 또 북동쪽으로 한 70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 건물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삼전도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서그의 비문을, 공덕 내용을 그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명문장가가 이것을 찬양하는 글을 뭐 용비어창과 비슷한 식으로 찬양한 길, 물론 이제 강요에 의해서 그걸 찬양의 문구를 이제 기재했겠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만들었던 사람은 너무나도 치욕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치욕적인 찬양 내용을 썼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그 명문장을 썼겠죠. 그래서 그 명문장을 쓰고 나서는 자기 썼던 팔을 잘라버렸다, 스스로 잘라버렸다, 치욕적인 찬양 문장을 썼다라는 그런 그 자괴감,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팔을 잘라버렸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명문장을 가지고 이제 조각가가, 이 석공이겠죠, 석공이 여기 비석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몸돌의 뒷면에 이제 한자로 새겨진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부분은 왼쪽은 만주어, 오른쪽은 몽골어로 새겨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겨진 이 삼전도비가 세워진 시기는 1639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임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간 남한산성에서 항거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항복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난 1639년에 이걸 세웠었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했던 청일전쟁이 1895년에 있었었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 대한제국 그 시절에 이걸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됐는데요. 그 무렵에 이 수치의 치욕의 역사 현장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땅속에 묻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 시작되고 1917년이 돼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는 이걸 다시 세우라고 했답니다. 너희 조선 민족들은 이렇게 무력하다, 치욕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제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1917년에 조선총독부가 이걸 다시 세웠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1956년에는 우리의 문교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죠, 문교부에서 또 우리의 치욕의 역사다, 부끄럽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묻어버렸답니다. 그러다가 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쪽에 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시 땅 묻혀있던 게 다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1963년도에는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죠. 1963년에는 다시 이것을 사적 101호로 지정해서 다시 세웠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8년이 지나서 1971년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다고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한동안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되긴 했지만 개발이 잘 안 되다가 1980년대 들어서 석촌호수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송파대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방 한 70m 아니 50m 전방에 차들이 약간씩 보이는데요. 이 차들 보이시죠? 차들이 통과하는, 저희가 송파대로입니다. 자,
이 삼전도비 공원에서 약간 제가 옆으로 비껴 나왔는데요. 저기 차들 서 있습니다. 저기에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는 지금 그 북쪽의 잠실역부터 남쪽의 복정역까지, 즉 북쪽에 있는 2호선 잠실역부터 남쪽에 있는 8호선 복정역까지 한 8km 정도에 걸쳐서 뻗어 있는 송파도로입니다. 그래서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제가 비추고 있는 서호와 또 건너편에 동호를 연결하는 다리가 굴다리가 있는데요. 자,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가 있는데 그 굴다리 위로 지금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버스 차량들, 버스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송파대로가 북쪽의 2호선 잠실역에서 남쪽의 8호선 복정역까지 8km 정도에 걸쳐서 뻗어 있는 대로가 송파대로인데요. 송파대로가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쾌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0년대에 송파대로를 확장 공사를 할 때 이 삼전도비, 즉 대청황제 공덕비, 이것을 석촌동의 주택가로 이전해 가지고 설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 석촌호수 서호 이 근방에 있었답니다. 원래 정확한 위치는 석촌호수 서호 호수 안이랍니다. 그때 송파강 시절에 한강의 본류가 이 송파강이라고 말씀드렸고, 송파강 시절에 이 석촌호수 서호 이 안에 내부 여기가 삼전나루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조선인조가 청태종한테 항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이 삼전도 항복했던 장소가 석촌호수 서호의 내부, 호수 물속이 호수 안 내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 삼전도비를 세워놓을 수 없어서 바로 서호의 북동쪽 코너에다 세워놓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980년대 당시에 송파대로 확장하면서 이 근방에 있던 그 삼전도비 비석을 석촌동의 주택가에다 세워놨었습니다. 그 공원, 주택가에 무슨 공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그 주택가 근처 아파트에 살면서 이쪽 잠실 석촌호수에 마라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 비석을 자주 봤었는데요. 제가 마라톤을 18년 2개월 전, 즉 2002년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주택가를 통과하면서 이 석촌호수에 와서 마라톤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주택가를 통과할 때 이 삼전도비, 즉 대청황제 공덕비, 여기에 빨간색으로 페인트 진루가 스프레이를 뿌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으로 회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옥의 역사를 왜 이렇게 세워놨냐라고 해서 누군가가 거기에다 빨간색 스프레이로 뿌려놨던 걸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게 한 15년쯤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이로 훼손되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고증해 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이렇게 CCTV도 지금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로 이제 사적 101호로 1963년에 지정되다 보니까 사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세우자라고 서울시 역사고증위원회인가, 그래서 문화재의 경관심의까지, 문화재위원회의 경관심의까지 다 받았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이곳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석촌호수 서호의 내부에다 세워놓는 게 맞는데, 물속에다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서호의 북동쪽 코너, 서호 조깅로에서 불과 15m 거리에 있습니다. 서호 북동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게 됐다.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에 이곳에다 세워놓고 이제 누각도 다 설치해놓고 CCTV로 이제 감시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이 삼전도비 북동쪽으로는 또 70m 지점에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 건물도 보이고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북서쪽으로는 기존의 롯데월드 호텔도 보입니다. 롯데월드 호텔. 그러니까 지금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호텔과 또 석촌호수의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와 이 삼전도비는 트라이앵글,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삼전도비가 설치되어 있는
삼전도비 누각에 나와가지고 사적 101호 1963년에 사적 101호로 지정된 삼전도비 이곳에 나와서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치욕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삼전도비이긴 합니다만은 치욕의 역사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다른 치욕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역사에 인문학의 3대 장르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만 9년 동안 인문학 서적 840권을 독파를 했으니까 매년 93권씩 읽었는데요. 인문학의 3대 장르,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중에서도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많은 책을 탐독해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치욕의 역사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뼈아픈 치욕의 역사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또 다른 과거의 그런 치욕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식을 고치를 해야 된다. 슬픔의, 고통의, 치욕의 역사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겠냐, 이런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치욕의 역사가 담긴 이곳 삼전도비도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재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도 치욕의 역사를 좀 기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전도비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슬픈 고통의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도 보존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이상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오전에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가 담긴 삼전도비, 즉 그 당시의 명칭으로는 대청 황제 공덕비 앞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삼전도비입니다. 제가 오늘 셀카봉을 안 가져와 가지고요. 자,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 코너에 있는 삼전도비 앞에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